오늘은 저희 회사의 그 주력 상품 중에 딱 한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종신보험에 대한 판매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책상에 나눠주신 거 보면은 여기 그냥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는 그냥 가동 마감하거나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저가 보험 2, 3만 원짜리 상품도 있으니 거기에 판매를 하시고, 타켓 고객에 대해서는 뭐 직업, 직무, 상급이 다 가능해요. 뭐 오토바이를 타도 또는 군인이어도 다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타켓을 해가지고 저가 보장성 보험을 파는 게 어린이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신보험을 들어가기 전에 이거 유머 퀴즈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유병장수 100세 시대예요. 유병장수 100세 시대에 그냥 아프지 않고 오래 살면 참 좋은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네 가지 중에 나는 장수는 하는데 아프진 않아요. 근데 준비된 재산이 있어. 이거를 한자성어,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금상, 아이, 또 왜 이래. 자, 두 번째는 장수는 하는데 아팠어. 근데 준비된 재산이 있어.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뭘 같아요? 때려 맞춰봐도. 여러분 있으면 어때요? 돈은 좀 있는데 장수는 해. 아팠어. 사자성어로 뭐라 할까요? 그냥 우리가 늘 그냥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 얘는 아팠는데 걔 돈이라도 있어 이러잖아요. 얘 아팠는데 보험이라도 있어 다행이야.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맞습니다. 천만다행이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는 장수는 하는데 아프지도 않아. 근데 돈도 없어. 110세까지 그냥 가난하게 쭉 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때려 맞춰보면 걔가 왜냐면 110세까지 살면서 폐지도 주우면서 남의 집을 전전긍긍을 사는 게 저렇게 되지 않을까. 네 번째는 장수는 하는데 아팠어. 근데 재산도 없어. 이런 분들은 뭐예요? 할 말이 없죠? 할 말 없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이러지 말았으면 할 게 어디 있을까요? 할 말 없음이 아니면 어디 A, B, C, D 중에 뭘까요? 할 말 없으면 문제인 걸시켜. 나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이거지 않을까. 재산도 없으면서 되게 장수하면서 오랫동안 사는 게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노후 준비 현실을 자기가 준비하는데 대학교 1학년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500명한테. 네가 나중에 커서 결혼했어. 근데 갔더니 집이 2층짜리 집이 있어요. 그 방이 6개가 있어. 너 앞으로 어떻게 이 방을 어떻게 꾸밀래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봤을 때? 침실. 침실. 두 번째 방은 옷방. 세 번째 방은 드레스룸. 뭔가 되게 많겠죠? 근데 애들한테 딱 물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침실, 공부방, 서재, 옷방, 다락방, 노래방. 노래방도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는 안방, 놀이방, 아리를 뭐 쭉쭉 가다가 영화방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안방, 드레스룸, 아들방, 딸방, 서재. 이거 마지막에 뭐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뭐 있을 것 같아요? 에? 뭐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강아지방이에요. 뭐가 없어요? 이 중에 아무것도. 부모방. 아무도 없다? 500명 중에 단 한 명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뭐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나의 노후 준비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의 노후는 되게 힘들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기능의 컨셉들이 보면은 대한민국은 근심이 되게 많은 사회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근심이 가장 많아.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근심이 너무 많은 사회가 되면서 가장 첫 번째가 하는 게 저출산의 저금리의 노인 빈곤 시대다. 여기에 내가 하나가 더 보면 뭐야? 저고용이다. 왜 이런 형태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 뭘까요? 지금에는 가만보면 알바생도 힘들고 사장님도 힘들고 맞죠? 아이들도 바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바쁘고
다 바빠. 그리고 청년도 어떻게 돼? 예전에는 청년이 왜요? 15세부터 29세까지가 직업이 직장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청년이 지나면서 회사에 진입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결혼하겠다는 연령도 늦어지고 연애하는 것도 늦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결혼 연령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바뀌고 사람들과 연관된 것도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출산과 연관된 것들로 다행히 낮아지는 시대밖에 될 수 없더라. 그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보세요. 2000년도에는 63만 명 정도가 태어났고요. 가구당 총 합계 비율이 1.47은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뭐가요? 2019년도에 몇 명이나 태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2018년도에 몇 명이나 태어났을 것 같아요? 32만 명 정도밖에 안 태어났어요. 근데 2019년은 2020년도의 통계는 0.9명 정도의 출산만 나올 거다. 그럼 평균적으로 몇 명? 29만 명밖에 없어요. 저출산이 나오는 건 뭐가 문제다? 우리들의 복지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삶이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 시대다. 근데 근심사회에서 저출산도 문제고 청년 고용이 안 되기도 문제도 뭐도 많더라? 자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10만 명당 볼까요? 대한민국이 가장 많아. 26.9명이고요. 일본은 18.5야. 얘네들 볼까요? 얘네들은 뭐가 좋아요? 스페인. 되게 다르게 살아. 근데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지? 라고 봤더니 첫 번째가 뭐예요? 경제적 어려움이 37.3%가 같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질환이 15% 같고 나머지 기타적인 거야. 근데 가장 결론은 또 뭐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살은 되게 많다. 근데 자살해도 보험금 주는 건 뭐밖에 없어요? 종신보험밖에 없다. 그리고 금리도 한번 볼까요? 자, 금리도 1999년에는 18%의 이율을 줬어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금리가 그래서 계속 떨어지다가 2019년 지금 현재 몇 퍼센트다? 1.5%밖에 안 준다. 이게 20년간 금리 역전했어.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전부 사람들 돈 있으면 은행 가는 게 다 맞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다 보험회사 와. 왜? 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보험회사가 은행의 금리를 이긴 적이 있었다 없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때부터 2017, 18년도부터 금리가 역전하는 시대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저금리가 되면서 대한민국은 좀 더 되게 많이 어려운 시대가 나온 게 여기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가장 큰 고민은 이거죠. 노인의 빈곤이 어떻게 될까요? 되게 많아. 55세까지는 직장 생활에 의존해서 살다 보니까 정규직 하면서 소득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살다 얘가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후 준비를 하나도 못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빈곤율이 45%예요. 2위가 멕시코예요. 멕시코도 28이야. 그래도 그래도 반은 우리가 더 낮아요. 우리가 더 못 살아. 이게 뭐야 이게 나중에 65세 누구에게 올 일들이에요? 다 우리들에게 올 수 있는 역할이 여기에 있다. 그 노인 빈곤도 OECD 국가도 낮지만 이들도 어떻게 돼요? 노인에 대한 자살도 되게 많은 게 지금의 현실의 대한민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되게 많이 못 살고 근심사도 되게 많고 되게 많은데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노후와 연관된 것들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상품들과 연관된 것들은 물론 종신보험과 연관된 연금보험도 많지만 어디로 가져가야 될 것 같다? 디딤돌 플러스 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으로 가져가는 기능의 컨셉을 가져가라. 왜? 이 상품은 첫 번째 가입 연령은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금리는 무조건 확정금리야. 10년까지는 3% 이율을 지급하고 10년이 초과되면 2.8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게 종신보험이다. 그러면서 이 상품의 주요 특징은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이다. 자, 두 번째는 체증형 종신보험이에요.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체증형을 선택하면 30년 동안 120%를 체증해주는 체증형 종신보험이다. 세 번째, 유니버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은 기본보험료의 200%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중도 인출은 2년만 납입을 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50% 이상 장애 시 납입 면제가 된다. 근데 여러분 종신보험을 가입을 할 때 납입 면제 특약을 넣어줄까 안 넣어줄까요? 반드시 넣어줘라. 왜냐면 이 상품은 어떤 보험이냐면 통합종신보험이더라. 통합종신보험이 좋은 이유는 동양생명의 특약이 29가지가 있으면 27개는 중도부가를 할 수 있다. 중도부가라는 뭐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 보험 가입해도 5년 후에라도 의료보장 특약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한다? 5년 후에 중도부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뭐냐면 납입면제 특약이다. 3대 질환 납입면제 특약하고요. 그 다음에 6대 질환 납입면제 특약은 절대 중도 부과가 안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보험을 가입할 때 납입면제 특약을 넣어라. 왜? 왜 3대 질환일까요? 3대가 뭐야? 암, 뇌, 심근경색. 지금 대한민국의 암 환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봤을 때? 대한민국의 암 환자가 통계학적으로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감으로 때려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FC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시는 분 이런 건 통계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객들이 어떻게 돼요? 신뢰가 생겨서 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팠어? 라고 하면서 보험을 가입하더라는 얘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 암 환자는 161만 명이에요. 되게 많아. 그리고 사람은 3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자, 보세요. 이게 되게 2018년도에 32만 명이 태어났어요. 출생아가. 2019년도는 29만 명을 예상해요. 그러면 사람은 1년에 얼마나 사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봤을 때. 사망하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얘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여기가 35만 명인가 보다. 얘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35만 명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년에 사람은 35만 명보다 적게 사망할까요? 어떻게 사망할까요? 많이 사망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이 사망하면 더 심각하죠. 인구 절벽이야, 그러면. 그죠? 인구 절벽이 되면 어떻게 되지, 우리? 아까 65세 노인 빈곤이 어떻게 돼? 더 심각해져요. 어디에 있을지 몰라. 지금 우리는 여기 28층에 있는데 나중에 우리 60세 되면 어디 있을지 몰라. 몇 명이 사망해? 32만 명이 사망해요. 그러면 이때 기준으로 보세요. 신규가 몇 명이 이런 데서? 3만 명이에요. 그 2019년도는 29만 명을 예상해. 그럼 이 사망 2019년도 어떻게 이 정도 가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돼? 인구가 유동되는 인구가 없죠. 근데 왜 인구가 더 늘어나냐면 뭐 때문에? 외국인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인구가 어느 정도 갇혀가는 거래요. 외국인 노동자 되게 많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야 돼. 왜? 이 상태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용의 인구를 증가할 때는 출산과 사망 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뭐가 있어? 외국인 유입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간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인구는 어떻게 된다? 인구 절벽밖에 갈 수 없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시대다. 그러니 왜 종신보험을 가지고 자꾸 납입면제 특약 이런 게 아니라 암이나 뇌출혈, 신경경색 걸리는 사람이 32만 명 중에 46%를 차지하더란 얘기예요. 전체가. 그리고 10%는 뭘로 가요? 자살이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신보험에 이 3대 질환 납입면제 특약을 넣으면 내가 혹시 암이나 뇌출혈, 신경경색 걸리면 어떻게 한다? 보험료를 완전 면제할 수 있는 게 3대 질환 납입면제 특약이다. 그러니까 환급금만 따지고 단기나 가질 뿐이 아니면 웬만하고도 뭘 넣어줘라? 주계약 플러스 납입면제 특약은 무조건 가져가면서 이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기능 컨셉을 가져가는 게 납입면제 특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 5번째는 사망보험을 미리 받는 연금설계 옵션이다. 이제 우리는 종신보험을 사망에 대한 보장만 가지면 가입해야 안 해요. 아무도 안 하더라. 이 종신보험을 내가 살아있을 때는 사망에 대한 보장을 갖고 있다가 내가 오래 살게 되면 100세까지 갖고 있으면 어떻게? 주계약에 사망을 줄이고 사망을 줄이면 사망된 만큼 뭐가 나와요? 해지환금이 있겠죠. 그 해지환금을 연금으로 가져가는 게 사망보험금 미리 받는 연금설계 옵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동양생명 디딤돌 보면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부적으로 간단하게만 또 설명을 하면 자, 체증형 종신보험이 뭐냐면 기본형보다 체증형은 보험료가 좀 비싸요. 좀 비싼데 어떻게 해요? 목적 자금이 사망보험금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해지환급금도 계속 늘어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되냐 볼게요. 체증형 5년 후, 10년 후, 15년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계약일로부터. 그러니까 계약일로부터 나는 10년으로 선택한다 그러면 30세부터 40세까지는 1억이 그대로 있는 거고요. 15년으로 선택하면 30부터 45세까지 1억이 그대로 가고 있다가 그때부터 뭐가 오른다? 사망보험금이 오른다. 1차 체증 10년 동안 매년 2%가 붙어요. 그러면 20%가 사망보험금이 올라가는 거고요. 2차 체증 됩니다. 여기 매년 4%. 3차 체증 됩니다. 여기 6%. 그래서 누계가 몇 퍼센트? 120%의 사망보험금이 돼서 1억이었던 종신보험이 2억 2천까지 가는 게 체증형 종신보험이다. 그러니까 가입 연령이 35세까지는 고민하지 말고 뭘로 가라? 트리플 체증형으로 가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5세까지.
40세부터는 그냥 기본형으로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35세까지는 체증형으로 가는 종신보험의 기능의 컨셉을 가져갈 수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 번째, 사망보험금 미리 받는 연금절기 옵션이 가능하다. 이거는 연금이랑 틀려요. 얘는 주계약에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내가 연금을 받으면서도 이율은 몇 퍼센트 간다? 2.85의 확정 이율을 지속적으로 가져간다. 그게 사망보험금 미리 받는 연금절개 옵션이에요. 여기 연금절개는 계신 나이 45세 때부터 80세까지 연금을 가져갈 수 있고요. 선지급 기간은 내가 원할 수가 있어요. 나는 30년 가져갈래 그러면 30년을 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10년만 할래 그러면 10년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 가입 금액은 뭐냐면 내가 사망보험금을 얼마만큼 줄인 만큼의 연금 금액을 가져가는 금액이다라고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사망보험금 미리 받는 연금절개 옵션 가입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트리플 체증형 25세 여자의 내가 10년 동안 가입 금액 6천만 원을 넣고 보험료랑 추가 납입을 30을 했어요. 그러다가 50세에 아이가 대학교 갈 때쯤 돼서 학자금이 필요해가지고 매년 1,000만 원씩 중도 인출합니다. 4천만 원을 뽑아 썼어요. 그러다가 60세가 됐을 때 추가 납입을 2천만 원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내가 이제 이 돈을 이제 내가 사망에 대한 보장 연금으로 가져갈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65세 때부터 이 240이 뭐냐면 여기 가입금이 6천만 원 있잖아요. 6천만 원의 사망보험금 중에서 매년 240을 줄이면서 20년 동안 나는 연금으로 받을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가입설계세. 이게 뭐예요? 자, 내가 낸 돈이 얼마밖에 없어요. 5,200이에요. 근데 65세가 됐을 때 해지한금 얼마 남아? 1억 2,075만 원이 나와. 이 얼마 붙어요? 이게 뭐다? 5천만 원 정도 이자가 붙였죠? 이게 장기간 복리의 효과다라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봐, 이제 65세 때 매년 아까 6천이었잖아요. 여기 240을 계속 줄이는 거야. 여기 사망보험금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걸 줄였더니 여기 552만 원이 뭐야? 240을 줄였더니 해지한금 552만 원을 연금으로 가져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금 금액이 어떻게 돼? 계속 늘어나죠. 늘어나는 이유는 뭐다? 내가 자 보세요. 71세에 연금을 받아도 4,250만 원에 대한 가입 금액은 몇 퍼센트? 2.85의 확정금리로 계속 붙어가니 시간이 갈수록 내가 받는 연금 금액이 어떻게 한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15년, 20년 동안 연금 받은 게 얼마다? 1억 4,577만 원을 가져간다. 근데 나는 연금 받다가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자 81세 사망했어. 그래도 80 사망했어. 그걸 봐 여기 6,081만 원에 대한 사망보험금 누구한테? 유족에게 무조건 돌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난 또 되게 오래 살아있어. 그럼 볼게요. 계속 살아있어. 자 90세가 돼도 얼마 남아요? 연금 해지한금은 4,400이 남고요.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돼? 여기 또 4,400이 남아있어. 나는 이 돈을 갖고 사망보험금에 대한 장례비용을 쓸래 그러면 이쪽으로 가져가셔서 사망보험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또는 이식 끝난 상태에서 85세 내 이 돈 갖고 뭐 해야 돼요? 100세까지 플러스 연금전환 특약을 활용하면 100세까지 이 돈 갖고 뭘로 가져갈 수 있다?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능의 컨셉을 쓸 수 있는 게 디딤돌 플러스 유니버설 통합종신보험의 기능의 컨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0세까지만 안 돼요? 종신까지? 종신까지입니다. 살아있을 때까지 가져가는 기능의 컨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상품을 판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환급금입니다. 환급금도 좋습니다. 자, 고객에 좋은 거 10년 납, 여러분만 좋은 거 20년 납. 고객도 좋고 여러분도 좋은 거 몇 년 납? 15년 납. 딱 여기야. 환급금도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종신보험의 기능에 환급금을 딱 볼게. 체증형을 하고 안 하고의 따이점. 기본으로 그냥 노멀이에요. 2년 시점 해지한금 얼마 나오더라? 2년 볼까요? 56% 나와요. 10년 납. 추가 납 안 했어요. 그냥 기본으로 갔을 때 2년에 56이야. 15년 납은 몇 퍼센트예요? 46이 나와요. 20년 납은 37.5가 나온다. 근데 체증형을 했을 때 추가 납하지 않고 5년 후 체증형을 했을 때 체증형은 보험료 좀 비싸요. 그러면 2년 시점 어떻게 돼요? 보험료 환급금이 61.3이야. 환급금 괜찮죠? 그리고 15년 납은 53%가 나오고요. 20년 납은 50%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7년 되는 딱 시점에 어떻게 되냐? 7년 되는 시점을 볼까요? 7년은 여기 10년 납이 84. 15년 납은 82. 20년 납은 80이 된다. 근데 내가 2배 추가 납입을 딱 해보면 어떻게 돼요? 7년 시점 환급금이 전부
100%가 나오는 게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환급금인 종신보험은 15년 납 기준에 환급금만 내어도 돼요. 2년 시점에 46, 5년 시점에 74, 7년 시점에 82, 그 다음 환급금은 계속 높아갈 수밖에 없다. 환급금도 어떻게 해? 좋아요, 나빠요? 괜찮죠? 그죠? 그 개념만 딱 걷고, 이 고객이 까다롭다 그러면 10년간 가면 되고, 항상 어디를 여러분 타겟으로 가라? 15년 납 기준으로만 가라.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어디로 가라? 체증형으로 가라. 여기. 체증형 환급금도 올라가고 사망보험도 올라가는 기내 컨셉이 여기다. 라고 하시면서 상품을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종신보험을 얼마짜리면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봤을 때. 보험료 얼마짜리면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엄청나게 저고형이 저성장이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 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험료 얼마짜리면 될 것 같아요? 10만 원짜리도 한번 해봐라. 비싸게 안 해도 돼. 얘들에 대한 연령 고객은 15세부터 20대야. 10만 원짜리 플랜입니다. 얘들에게 사망에 대한 보장 이런 건 절대 아니야. 어떻게 돼? 평생 세금 없는 비과세 통장 하나 만들어주고요. 근데 평생 어떤 통장을 만들어줘? 유니버설 통장 하나 만들어줘라. 라는 게 10대에 의한 전략이다. 그러면 트리플 체증형 15년으로 갑니다. 15세 남자가 가입금액 3,000원을 하면 기본보험료가 102,920원이 되고요. 그 추가 납입을 10만 원을 하면 보험료는 20만 원이 돼. 그러면 자 15세부터 30세까지 15년 후 체증인이 어떻게 돼요? 15세부터 30세까지는 사망보험금 4,962만 원이 그대로 가고 있다가 30세 시점부터 사망보험 어떻게 돼 이제? 쭉 체증이 되겠죠. 30세가 되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0.7이 되거나 0.2가 될 수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평생 비과세에 유니버설에 평생 몇 %? 2.85의 확정금리인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다가 35세에 돈이 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요? 3,600만 원을 중도 인출해서 써. 그러더라도 해지환급 얼마 남아요? 940만 원은 남아있어요. 그 내가 낸 돈 다 빼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36세에 직장을 들어갔어. 회사가 들어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30만 원씩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여기에 추가 납입을 해라. 10년 동안. 그러면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다 46세가 딱 되면 이때 얘는 이제 결혼했겠죠? 그럼 이제 가족에 대한 사망에 대한 보장도 가져가. 그럼 사망보험 얼마 돼요? 6,388만 원이 되고요. 해지환급금은 5,476만 원이야. 내가 낸 돈 얼마밖에 없어요? 3,600. 이자가 얼마 붙었어? 1,876만 원이 붙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는 뭘로 가져가요? 사망보험금 미리 받는 연금 설계 옵션을 통해 가지고 연금으로 가져갈래라고 했어. 그러면 65세 때부터 여기 80세까지 연금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초년도에 405만 원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복리가 붙어서 15년 동안 내가 받은 연금 금액은 얼마다? 7,436만 원을 연금으로 활용합니다. 이게 연금으로 활용해. 그러더라도 볼까요? 90세 얼마 남아있어요? 5,807만 원은 사망보험으로 남아있는 게 10대들에 의한 기능의 컨셉이다. 근데 얘는 15, 20도 되지만 20, 30까지 다 됩니다. 1520, 2030으로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기능의 컨셉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또는 나는 추가 납입 필요 없어. 그냥 10만 원만 할래 하려면 10만 원짜리로 가도 돼. 그냥 10만 원은 똑같습니다. 15세부터 30까지 10만 원만 내. 그럼 얼마야? 1,836만 원을 10만 원만 납입해. 그러다가 35세에 돈이 좀 필요했어. 1,500만 원을 중도 인출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더라도 얼마 남아? 640만 원에 대한 환급금은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36세에 얼마? 20만 원씩 추가 납입을 1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2,400을 추가 납입을 해. 그럼 46세에 해지환급금이 3,400이고요. 사망보험금 5,400이야. 그러다가 나는 몇 세? 70세에 이제 나는 이 돈을 갖고 연금으로 가져갈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연금. 70세, 80세, 417만 원 해가지고 10년 동안 연금이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내가 받는 연금이 얼마야? 4,674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도 볼까요? 85세, 90세 얼마 남아있어요? 해지환급이. 3,386만 원 나와 있어요. 누가? 나의 노후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 자기의 노후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기능의 컨셉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신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청년 고용이 안 되다 보니 청년 백수가 되게 많아. 청년 백수, 중년 백수, 노년 백수가 되게 많은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돼? 부모는 이 아이가 백수면 내가 85가 90이 되더라도 어떻게 돼?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을 할 거예요? 일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90이 돼도 그런 것들을 맡겨서 어떻게 되라? 그 아이한테 1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지고 그냥 넣어줘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90이 되거나 80이 돼도 그 아이 때문에 어떻게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 없는 게 10만 원짜리 플랜을 가지고 고객에게 설득할 수 있는 컨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컨셉은 40대 고객이에요. 40대 고객이 가장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30만 원이야. 내가 낸 돈 다 돌려받는 기능의 컨셉을 한번 활용해봐라. 이게 은행에서 쓸 수 있는 페이백 기능의 상품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40세 기준의 남자가 주객 2,200이야. 그리고 트리플 체증형 10년 납을 가요. 기본 보험료 17만 4천 원, 추가 보험료 17만 원을 하면 월 보험료 얼마요? 34만 4천 원을 내. 그러면 40세부터 50세까지 내가 낸 돈이 4,136만 원이에요. 그리고 15년 거치를 해주죠. 이자에 부채하지. 자, 65세가 되니 어떻게 돼요? 내가 낸 돈 34만 원을 어떻게 될까요? 매월 중도 인출에 다 써버려. 그래도 이분이 40대는 65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것 같아요? 말 것 같아요? 받겠죠? 받을 거야, 좀. 내가 봤을 땐. 그럼 거기 국민연금이랑 여기 매월 34만 원을 중도 인출을 한 거야. 자기 생활비로 쓰란 얘기예요. 자기 여유 자금으로. 그렇게 해서 4,080만 원을 전부 중도 인출을 하고 있다가 75세가 돼도 해장가 얼마 남아? 3,758만 원이 남고요. 80세 시점에 이 돈을 갖고 뭘로 가져가? 내가 오래 살 것 같아. 사망보험금 미리 받는 연금 설계 옵션을 통해 가지고 연금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럼 그게 뭐야? 여기야. 그러면 80부터 90세까지 연금으로 돌려가. 그것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얼마냐면 2,595만 원 연금으로 가져가요. 그러더라도 90세에 얼마 남아있어요? 2,500만 원 남아있어. 이건 뭘로 가져가요? 자기의 장래 비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능 컨셉이 40대 고객에게 내가 낸 돈 다 돌려받는 기능 컨셉이다. 40대부터는 추가 납입을 해야만 넣다 뺐다 가능해요. 그런 기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여기다. 라고 하시면서 동양생명의 디딤돌을 그 나이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잘 맞추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 하나. 자, 사망보험금은 압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실화를 갖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요즘에 생명보험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요즘 보험회사의 가장 큰 고민은 자살. 자살이 통계학적으로 10.2%를 나간다 그래요. 통계야. 내가 봤을 땐 통계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 아까도 말했죠. 몇 년만 지나면? 2년만 지나면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니 과연 이게 맞냐 안 맞냐라는 게 보험의 가장 우리 생명보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걸 없애야 되나? 있어야 되나? 근데 고객 입장에선 괜찮죠.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암진단비 다음에 많이 나가는 이거예요. 왜? 종신보험에 다 나가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주고요. 가장 또 하나는 돌연사가 되게 많더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본인의 종신보험은 얼마나 있어요? 내가 사망하면 종신보험 얼마 있어요? 내가 사망하면 생명보험 우리 뭐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험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야. 완전 많거나 없거나 이거야. 이게 되게 까였던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험은 아침에 꼭 가입해야 돼요. 아니면 5시 이전에. 아까 돌연사가 너무 많고 사고도 언제 나요? 여러분 치아보험 가입해가지고 이 치아보험 사고 언제가 가장 많이 날 것 같아요? 밥 먹으러 점심 먹으러 계단에서 뛰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빨이 부러져. 그래서 보험 가입하는 청구가 되게 많다. 그래서 보험은 꼭 아침이나 5시 전에 무조건 가입해줘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2018년 3월 31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3월 30일 마감날 AM 10시 50분에 저희 생명 종신보험 3억을 가입해요. 그리고 PM 5시 50분 어떻게 한다? 사망해. 자, 이분은 71년생 남자. 순천이고요. 사업하시는 분이야. 왜 사망했을까요? 교통사고 돌연사. 교통사고 돌연사. 자, 그럼 여기서 모텔에서 사망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우리가 아침 드라마가 좋은 이유는 뭐야? 우리 아침 드라마 행복한 이유는 온갖 연정, 치정, 불륜. 한 번도 안 웃다가 이런 얘기하면 다 웃어. 그죠? 아침 드라마 똑같죠? 여러분들이 머릿속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이거 근데 언더라이팅에서 어떻게 알았냐면 4월 2일 날 이분이 사망한 걸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계약을 반송을 칩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데 5억이라는 종신보험이 있었던 거야. 고액이니까 뭘 갔어요? 콜적부를 해서 보니 사망한 걸 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반송을 내리니까 만약에 이 모집자가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씨 어떻게 돼? 이거 보험금 받아야 되는데? 이러죠.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보험 받을 수 있다. 그게 생명보험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뭐라 그러냐면 승낙전 사고라 그런다. 보험계약을 성립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거야. 보험회사는 어떻게 돼요? 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무조건 책임을 져요. 그죠? 그럼 이때부터 뭘 봐요? 3월 31일 10시 50분 이전에 이분들 뭘 봐? 가입 전 기억력을 보겠죠. 중요한 질환으로 인한 앞 고지 의무 위반이 있냐 없냐야. 그러면 고혈압, 당뇨. 고혈압, 당뇨는 해지 사유가 돼야 안 돼요? 되지. 되죠. 근데 뭐 짜잘하게 뭐 추간판 뭐 이런 거는 해지 사유가 안 돼. 근데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다 괜찮아. 근데 경찰서 사건, 왜냐면 이분이 사망한 이유는 딱 거기서 모텔에 사망인데 여기 딱 보면 여기 뭐 여기 뭔가 하나 있어. 여기 뭐 있을 것 같아요? 모텔에서 사망했는데 이분이 뭔가 했어. 사망하기 전에 뭐 있을 것 같아요? 밥을 먹었을 것 같아요? 술을 먹었을 것 같아요? 참아 말로 그지 여기 PM 3시에 에? 여자하고. 그치 내연녀랑 모텔에 있었어. 그리고 사망한 거야. 이분은 사망한 시간이냐면 5시 50분에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이 내연녀는 여기 있었고요. 여기 있었고 이분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딱 내려가는데 거기서 딱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그 직원이 있었어. 거기 그 모텔 직원이. 응급실 딱 가는 도중에 사망을 했죠.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 없어. 근데 이분은 뭐 하는 사람이랬어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빛의 속도로 뭐가 들어와요? 채권 가압류. 그러니까 사망했다는 소식이 이렇게 빛의 속도가 딱 들어와. 근데 이분은 이 사건 기록이 뭐냐면 7년 동안 진짜 이분의 성격은 과묵하고 우울하고 조용하고 우울하고 되게 조용하대요. 말이 거의 없는. 그리고 7년 동안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우고 소주 한 병을 마셨어. 근데 7년 동안 사귀었던 내연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근데 다행히 여기에서 이제 이분은 이때부터 이제 상속 관계가 바뀌어지죠. 수익자를 만약에 상속인을 내연녀로 정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자를 내연녀로 지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보세요. 이분은 사업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사업하는 분이니까 자기와 연관된 사업 여기를 와이프한테 일이라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도 안 했지. 일도 안 했지. 채권 가압류가 엄청나게 들어가. 이분은 또 다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갑자기 또 헷갈린 거야. 되게 고마워. 그 다음에 이제는 나중에 뭐래 이분은? 상속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갖고 있는 돈이 너무 빚이 많아. 근데 가압류 부채를 갖더니 난 이분이 해준 말이야. 자, 우리가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뭐다? 수익자가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 혹시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유족에게 주는 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야. 생명은 사망하면 다 주죠. 자살도 2년만 지나면 줘. 손해는 어떻게? 손해의 베이스는 상해사망, 질병사망. 천재지변은 준다 안 준다? 안 주지. 내가 여기서 강의하다가 사망해도 종신보험은 주죠. 손해보험은 또 이런 거 따져서 안 줄 수도 있는 게 생명이고요. 근데 이분은 여기까지 다 온 거죠. 자, 사망보험금은 이분한테 들은 거야. 이분이 이렇게가 채권 가압류가 들어왔어. 근데 머리가 또 띵했어. 근데 또 뭐래? 또 상속 포기를 해버립니다. 상속 포기를 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를 저한테 전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난 받을 수 있다 그래도 그분은 되게 불안해. 절대 모든 고객들이 자기가 돈 받게 되면 다 불안해. 다. 하나도 안 믿어. 그럼 손해사정을 쓰겠대. 손해사정 쓰면 어떻게 돼요? 3억 곱하기 30%야. 그죠? 나한테 0.01%도만 좋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아무튼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걸 도와주면 돼. 그래서 이분은 자, 사망보험금 뭐야? 상속인을 지정했으면 수익자의 고유지산인 거고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의 고유지산이야.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의 소유로 부동산 등 상속재산, 그러니까 현금, 집은 다 압류가 다 붙일 수 있어. 근데 이분이 딱 말했어. 압류를 딱 붙이러 집에 딱 갔어. 가압류 딱지를 막 붙이는데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는 압류가 될까 안 될까요? 강아지 빨간 딱지 붙일까 안 붙일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붙여요. 붙인다. 붙여요. 돈 되는 건 다 붙이더라. 돈 되는 건 다 붙여. 근데 안 붙이고 뭐야? 동양생명의 보험증권은 안 붙이더라. 맞아요. 이랬어요. 진짜로. 저도 강아지 붙이는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
충실하면 돈을 보험금은 고유지산이야.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은 상속 포기 여부 없이 어떻게 한다? 수익자한테 전부 줬죠. 그래서 이분은 3억 플러스 5억이야. 8억을 받고 지금 잘 살고 있을까 없을까요? 여수에서, 순천에서 잘 살고 있겠죠. 그게 뭐다? 종신보험이다. 아무리 시장이 힘들고 어렵지만 종신보험은 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종신보험을 너무 비싸다고 아니다고 외면하지 마라. 종신보험은 누구에게? 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그게 뭐다? 그게 어디의 종신보험일까요? 동양생명. 동양생명의 디딤돌 플러스 유니버설 통합 종신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번 달 영업도 저희 회사의 주력 상품을 파시고 가동 마감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이랄지 시니어 보험을 판매를 하시면서 마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